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하락장 속에서 저희 이데일리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왕좌의 게임은 이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인데요. 난세 속에 영웅이 탄생했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저희 이번 주 새롭게 런칭한 왕좌의 게임 벌써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과연 누가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될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이 안내해드리는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두 분의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이 공간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왕좌의 게임 함께 해주실지 두 분의 출연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왕좌의 게임은 주백사 그리고 제프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또 새롭게 또 출연을 한 주백사 전문가님 먼저 인사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뵙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계 역전용사 주식백과사전 주백사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처음 뵙는 듯한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전 처음 뵈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장이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위기에 강한 주백사가 돌아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강력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죠. 제가 이 왕좌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주백사 전매 특허 용오름 매매법이라는 강력한 기준과 원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장의 역전 신화를 한번 써보려고 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이 왕좌의 게임 왕관은 이제 제 겁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소개가. 예, 네, 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주백사가 주식 백과사전이라는 네. 뜻이었군요.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바로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는데 한국은행이 과연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까? 오늘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빨간불로 마감을 했네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네, 이제 여름이 지금 깊어지면서 좀 네. 최근에 많이 더웠잖아요. 너무 덥죠. 네, 그래서 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예. 또 오늘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날씨를 따라간 것 같아요, 증시가. 그래서 지수는 올랐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막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이유는 일단 한국은행이 빅스텝 실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 금리가 0.5%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 증시는 조금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의 지금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기준금리 자체가. 자, 그러면서 원화가 지금 약세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이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지수 상황에서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하는 빅스텝이 오히려 증시에는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증시가 좀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매수세
특히 대형주 쪽으로 좀 바스켓 매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만 좀 강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정 섹터에도 좀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의 파동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는 뭐 모든 기준선, 우리 경제 순환 주기의 모든 기준선을 지금 이탈하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닥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 10년짜리 주기, 지금 제가 사실 잠깐 안 해놨네요. 네, 이 10년짜리 주기가 지금 2250선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수가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한 2250에서 과매도 구간에 한번 보여주면서 한 2200까지 내려왔다가 2250에서 이제 지지선을 좀 확인해야 이제 그때부터는 비로소 반등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수는 많이 떠 있는 상황이다. 위로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아래로도 지금 확실히 찍어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내 종목만 안 올랐다에 너무 급급해하시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오던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찬찬히 지켜보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오늘 함께 해주실 제프 전문가님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제 그리고 첫 방송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방금 이제 우리 주식회사 전문가가 엄청난 포부를 예, 보여드렸는데 우리 전문가님도 그런 거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때 약간 주백사 전문가님께서 왕관은 내 겁니다 했을 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관은 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크로 시장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 지금 국내 시장 어떻게 보는지 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 시장의 변수가 자체가 생겼습니다. 이창현 총재가 오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을 금리 인상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각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중심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곡점의 시작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측면만 봤을 때는 이거 굉장한 매수 신호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변곡점의 시작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크로에 대한 변수 자체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항상 국내 시장에서 의심을 갖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결국에는 미국과의 장기 금리 봤을 때는 차이가 분명 존재할 텐데 미국의 금리를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면서 그 이상으로 갔을 때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엔 중산층을 도산시키고 결국엔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굉장하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됐던 이창현 총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왕좌의 무게를 더 견뎠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줬습니다. 과거 2018년도, 16년도와 다르게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미국과의 스프레드 차가 벌어지다 했었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자본 자체가 미국으로 쏠려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엔 자체랑 지금 현재 통화 자체 선물 봤을 때는 이제 엔이나 유로화 자체가 굉장한 약세가 펼쳐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스프레드 차가 벌어지더라도 현재 안전하다라고 강하게 말했고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 또한도 지금 이번에만 빅스텝을 실시하고 나중에서는 이제 25bp 정도로만 가볍게 인상하면서 연내 금리 3% 정도로 확실한 가이던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곡점 자체가 생겼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수급적인 변화입니다. 자, 코스피 수급 변화 봤을 때 시간대로 보게 된다라면은 9시 반 기점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충분하게 기관적인 기관 매수와 더불어 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현저하게 유지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거 시간대별로가 좀 중요한데 이때가 바로 이제 이창현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변수가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것은 12시 때 발표했던 이제 중국의 GDP랑 무역 수지 관련된 발표인데
오히려 중국에서 이제 무역수 자체가 굉장히 수출도 예상치보다 더 많이 서프라이징 발생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영국에 대한 GDP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GDP가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돼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유럽 대륙이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공급 차질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독일에서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선도 지금 뭐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한 GDP 자체가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2분기에 유럽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상품 선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두 가지로 측면 봤어야 되는데 장 초반의 움직임성은 이제 바이오 움직임성으로 많이 상승세가 나왔었고요. 10시 이후로부터는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장 후반 가면 갈수록 시장의 색깔들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날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자체가 오늘 약간 정도 소폭 상승 나왔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어쨌든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 정도 폭의 금리 인상은 가능성은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아무래도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긴 하지만 엔화 가치 하락이나 유로화 가치 하락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우리나라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침체 가능성은 작아졌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렸기 때문에 자 그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론을 한번 유지를 해보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바로 특징주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백사 전문가는 넵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게임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주목을 한번 받긴 했는데 자, 넵튠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넵튠이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넵튠이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특징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 넵튠이 상한가에 간 이유로는 이 크래프톤이 원래는 크래프톤 관련주로 엮였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게임주로도 지금 많이 엮이고 이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자회사 님블 뉴런이라는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게임사에서 오늘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중국 판호를 획득하는 그런 호재성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제 NFT가 한참 엄청 갈 때 게임주들이 이제 같이 NFT랑 같이 많이 갔었는데 장기 하락으로 좀 계속 이어져 와서 좀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굳게 지금 닫혀있던 중국 판호 문제가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좀 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게임 산업 자체는 불황인 비즈니스예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게임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는 이 가챠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게임 안에서 캐시 현질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 캐시 아이템을 질러서 확률형 뽑기 아이템. 자, 이걸로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NC소프트죠.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줄줄이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 2020년 말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게이머들,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도저히 난 못하겠다. 돈을 써도 도대체 이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은 언제 나오냐. 내가 뭐 몇 억을 부어도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온다 하면서 뭐 본사에다가 뭐 그 사다리차를 불러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은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 시장에서는 게임주를 판단하기에 지금 가챠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고 지금 게임사들이 돈을 벌기 원활하지 않은 시장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마 이 넵튠이 오늘 또 이렇게 치고 올라와준 이유 자체는 그나마 이제 중국 시장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국 시장에서 게이머들이 뭐 100원씩만 사실 사줘도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기대감, 오늘 중국 지금까지 막혀있던 판호가 허용이 됐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좀 기대시면 안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냉전 시대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그다음에 자유주의 진영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아서 이제 냉전 체제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지금 한국은 뭐 나토 가입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한국이 나토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게임 시장에서는 굉장한 악재로서 지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 판호 이슈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접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게임주가 영원히 하락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게임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하는 분보다 안 하는 분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아나운서님도 뭐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보셨죠? 네. 저는 애니팡 좋아해요. 애니팡 좋아하십니까? 매일 합니다, 그렇죠? 매일.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게임주 자체는 조금 어렵지만 향후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단 지금 넵튠처럼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없이 올라온 종목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산업은 뭐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아직까지 접근하기에는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쓰긴 했지만 당분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제프 전문가의 특징주를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하시려고 하네요, 전문가님. 이 네, 종목은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전날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한 맥락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엠텍은 결국에는 상승했던 재료 자체는 세계 최초 이제 배터리 소재 거래소라는 이제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결국에는 그 시간대 자체가 지금 포스코엠텍이라는 차트를 우리가 시간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10시 이후로 9시 반 이후로부터 상승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이제 글로벌 구리 선물 자체도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스코엠텍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철강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관련주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 자체가 나왔던 거고요. 첫 번째로는 상한가까지 바로 밀어붙였었지만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 정도의 약세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봉상 봤었을 때 작년 올 4월이죠. 올 2분기 말부터 이제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하면서 이 하락폭 자체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이 났다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보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투자자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지금 당장에 안 올 것 같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좋은 지표들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관련들이 첫 번째로 많이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엠텍은 오늘 또 근데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를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부각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던데 그래도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포스코엠텍이라는 거를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라는 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개별적인 뭐 코로나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 코로나 자체적으로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쇼커버링이라는 걸 토대로 보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낙폭 자체가 많았었고 시장에서의 공매도 물량 자체가 청산이 됨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동일 맥락상으로 게임주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엠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경기 침체로 빠졌던 것들이 사라짐에 따라 가지고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전의 상황 속 인플레이션들이 다시 또
지속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까지도 지금 현재 상승 자체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재료가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반응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한번 일봉상 기준으로 62평선까지 터치해주고 한번 딱 터치 한번 해주고 나왔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포스코엠텍과 비슷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지금 점검해 볼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를 만나보셨는데요. 자, 아직까지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되어줄 전략 종목은 공개되지 않았죠. 잠시 후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 현황표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수익률이 공개가 되면서 더 재미가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적풍 전문가 전략주와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적풍 전문가가 국전약품을 전략주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8,500원에서 9,300원 사이로 제시를 드렸고 매수 들어갔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이 국전약품에 대한 또 흐름 적풍 전문가 나오실 때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도 제프 전문가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를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대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했고 앞서 네. 이제 표를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네. 내고 계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 정도 수익을 네. 내고 있고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강조를 네.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봐도 괜찮은 건지가 늘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보통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한국과 미국이 있었을 때 우리 자산들은 항상 한국이 금리가 높아야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한국의 자본 자체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 더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남아있던 외국인조차도 지금 더 나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사실 유럽이 더 그렇습니다. 네. 유럽이 더 맛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유럽이 맛이 갔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얘네들에 비해서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오늘 이창용 총재도 강조드렸던 것이 우리나라가 분명하게도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하게 금리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했을 때 외국인 자본 이탈 자체가 없을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유럽이 지금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자본 자체 이탈 자체가 되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됐습니다. 리스크적인 해소가 됐고요. 자, 제가 대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시장을 보았을 때 지금 저점 기준으로 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분봉상 봤었을 때 조금 거래량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포스코임텍 자체가 올라왔었을 때 그 당시 때도 반응 자체가 있었다 보니까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665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가능하다 짚어드렸고요. 문자 샵 826번으로 제프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안에서는 또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전략주를 공개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략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큰 재미를 위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로도 함께 맞추실 수 있는 또 소통의 공간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힌트를 드리면서 또 함께 맞춰보시는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이 주백사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셨지만, 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어떤 전략으로 이번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신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네. 예. 이런 어려운 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려운 장에서 뭐 다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이 어려운 장에서 예. 가장 위험한 건 희망입니다. 희망. 네. 네. 내 종목이 반등하겠지 하는 희망이 결국에 내 포트를 망쳐놓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왕자의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시원하게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철저한 기준 그리고 철저한 원칙만으로 매매하는 게 바로 저의 전략이 될 거고요. 네. 희망이 있어 보여도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기계같이 매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희망 고문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종목을 분석하고 제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주백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올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 샵 826번으로 전문가님의 성함 주백사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주백사 전문가님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힌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힌트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로는 경기 침체에도 스트롱 강하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도 강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경제는 사이클을 보여주는데요. 이 경제 침체, 경제 수축 구간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섹터죠. 사실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좀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진다라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것, 사야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에 포커싱이 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 관련 섹터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가 침체를 해도 우리가 꼭 써야 하는 업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코로나 반사 이익도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코로나 반사 이익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제약바이오주 쪽이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주고요. 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 경기 침체나 경기 수축 구간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 실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마련인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뭐 사실 돈 버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 자체에서
실적보다는 뭐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오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에는 조금 더 강하고요. 근데 그다음에 또 저번 우리 오미크론이 확산이 될 때 그때 좀 강력한 모습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재확산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재확산에서도 한번 또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우리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은 아직까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전문가님도 떠오르는 종목 없죠, 지금? 사실 제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봤었을 때, 예. 뭐 되게 다양한 포괄적인 범위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가, 아니 코로나 백신인가, 예. 아니 진단 키트인가, 이 세 가지 궁금했었는데, 주식 백과사전인 주백사님 예. 생각을 한번 제가 곰곰하게 텔레파시로 한번 통해서 봤는데, 예. 치료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제. 최근에 좀 잘 갔던 한 랩지노믹스 거래량도 잘 터지고, 이런 것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봐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봤을 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랩지노미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아닐까라는 어떠세요, 전문가님? 네,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힌트 같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봤는데 놓쳤어요, 유유라고 의미심장한 힌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뭐죠, 이 의미는? 네. 어제 오늘 해서 네.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윗꼬리를 확 만들면서 오늘 또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예. 연속.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중에 요거 올라오는 거 봤었는데 놓쳤다. 그런 의미군요. 유유하실 것 네.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아주 짧고 강렬한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유추를 이제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샵 826번으로 노주 백사라고 전문가님의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유쾌한 전문가님과 함께 더 많은 소통을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주백사 전문가의 첫 번째 전략주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EU 400조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힌트가 뭐 3개나 들어가 있네요, 벌써부터. 그렇죠. 키워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힌트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했었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게 재건 관련주인가, 신재생 쪽인가, 네. 이게 좀 포괄적으로 접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EU에서 400조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봤었을 때는 되게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어떤 종목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약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보시려면은 다른 힌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매크로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라는 것이 좀 더 해소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더 부각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 들어서 약세였는데 왜 다시 또 강세 전환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유가 자체가 항상 고바운더리 내에서 있어야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짓고 투자해서 제작할 때까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처리 자체가 되게 똔똔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급락세가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80 이상 정도만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낙폭되었던 에너지나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포가 걷어짐에 따라 가지고 상승 자체 요인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좁혀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품절주 매력 높은 영업이익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 품절주인가 보네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품절주라고 들으신 주린이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품절된 거 아니야? 어떻게 사? 이러면 어떡해요? 품절주라는 것은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해석하자라면은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가총액 대비 주식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을 보통 우리가 품절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품절주면은 당연히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펌도 높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바운더리 자체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이제 품절주다라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범위를 축소시켜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높은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동 회사 대비 다른 회사 대비 봤었을 때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 대비 봤었을 때 이익 자체적으로도 높고 실적도 기반 자체가 높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모멘텀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업종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공략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확인을 하셨는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고 품절주고 영업이익도 높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좀 감이 오세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키워드를 지금 제 사전에다가 네. 입력을 해서 좀 뽑아봤더니 예. 효성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효성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 시가총액은 좀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시가총액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키워드에 뽑힌 종목이 효성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통 비율이 39%좀 낮죠. 아무래도 지주사 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 비율이 좀 낮은 상태 39% 정도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도 사실은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8,000원 요 정도면은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일단은 제 사전에서는 효성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 어떠세요, 전문가님? 사전이 좀 업데이트가 네, 업데이트가 네, 죄송합니다.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효성은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다음에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힌트,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신규 상장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다시 한번 또 이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또 이제 더 많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네. 범위가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나요, 전문가님? 최근에는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당연하게도 이제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낙폭 자체가 있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라고 나오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인 그 하반기 신규 상장했던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한 개입니다. 예. G2파워라는 종목이랑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대명 네.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태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신규 상장주에다가 품절 주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었을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힌트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힌트를 뭐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샵 8268번으로 제프 전문가, 제프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또 제프 전문가와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 공간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샵 8268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프 전문가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시던 두 분의 전략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주백사 전문가님 전략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유유라는 힌트가 굉장히 강렬해서 유튜브 반응도 아주 좋은데요, 전문가님. 자,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유제약입니다. 다 주셨어요, 네. 힌트로. 예. 네, 아마 마지막 힌트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자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지금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다공증, 예. 골다공증이라든지 치매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런 치료제들도 지금 있고요. 또 만성질환 약품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도 만성 질환은 계속해서 팔려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죠. 자,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차트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5월 달부터 해서 이제 매집봉 느낌의 캔들이 지금 여러 개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좀 째려봐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또 특히나 어제 오늘 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97억, 오늘은 또 88억 이렇게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1,165억, 그리고 유통비율이 63%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대충 어린 잡아서 한 7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매집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그 유통 비중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해서 윗꼬리 캔들이 발생되면서 좀 단단한 바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자체는 매수 밴드로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800원에서 6,500원 사이. 요 지금 캔들 발생한 이 부분에서는 매수하기 아주 적절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41선, 1년 평균이 되는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41선 하방에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다 보면 오버슈팅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도 구간은 사실 7,750원권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금 바닥권에서 튼튼하게 지금 매집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8,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500원 선에 상방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캔들, 지금 2월 10일 캔들이 화면에 안 보이네요. 네, 2월 10일 캔들 이 상방에서는 지금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캔들들이 몇 개 보이죠. 그래서 이 상방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21선 돌파를 하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 5일, 20일에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조가 기준으로 6,200원을 이탈할 시에는 그냥 칼같이 손절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백사 전문가의 오늘의 첫 번째 전략주는 유유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 범위는 6,500에서 800원 사이,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200원 잡아드렸고요. 바닥에서 튼튼하게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으로 쭉쭉 뻗어 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의 전략 종목도 확인을 해볼 시간인데요. 일단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또 전략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라는 종목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면서 갔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올해 시장에서 베어마켓이라고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고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만 나오는 상태 속에서도 베어마켓은 언제나 랠리가 있습니다. 항상 상승 랠리도 존재하고 베어마켓 같은 경우에 랠리가 제일 무서운 게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왜냐? 언제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이 과연 왜 뛰는지에 대한 매크로적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개 방송에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찝어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사전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우리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엔 베어마켓 랠리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될 수 있는 후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이 뜨고요. 하단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베어마켓 랠리의 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 정리하고 오시죠. 네, 벌써 저희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되는 미국의 2월 CPI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거시적인 관점까지 너무 보게 되다 보면 예.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여러분들의 그 머리가 예. 더 복잡해지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장은 일단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지금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조금 더 수급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실은 뭐 최근에 계속 그랬었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계속 좋은 장이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상태를 보시면 21선을 계속해서 못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다시 이평선을 추가했는데 이 하방에 있는 주글라 파동입니다. 10년짜리 장기선에 아직 명확하게 닿지 못한 모습이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낙폭을 잡으면서 거의 근처까지 내려갔다 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바닥이 좀 더 완성됐다. 그리고 지금 단기 골든 크로스로 인해서 조금 더 지금 심리 자체가 좀 더 나아졌으니까 특히 오늘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형주들이 조만간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 코스닥을 기준으로 조금 더 좋은 장 나올 수 있으니까 코스닥 대형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고 한마디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제프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일장 대응하실 건가요? 제가 내일장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송 시간 자체가 좀 되게 제한적이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방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따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방법과 내일 시장은 또 옵션 만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분명히 존재할 테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전략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시는 좋은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826번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공간 링크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왕좌의 게임은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밤, 내일 저녁 7시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